여성가족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짜란! 안녕하세요. 텔코르셀 유튜버 제이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실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서인데요. 얼마 전 방심위와 방통위의 일에 간섭하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것을 내놓아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 자기 부서가 뭘 하는지도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심위와 방통위도 상당히 난감해했죠. 그런데 3월 4일 여성가족부가 또 주제 넘는 짓을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 성평등 교수 학습 지도안 사례집이라는 것을 배포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교육부라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성가족부가 초중고 성평등 교수 학습 지도안 사례집이라는 것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죠. 당연히 우리 세금으로요.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눈감아줘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례집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수정 보완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삭제된 상태입니다. 논란이 일고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황해서 삭제한 것인데요. 정신질환 가졌으면 세금으로 뻘짓해서 이상한 거 만들고 당황해서 삭제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방송 가이드라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성 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청소년의 육성 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 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어디에도 교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학생들의 교육에 간섭할 권한이 없고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도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습지도안이랍시고 만든 것이 현 실정과는 맞지 않는 쓰레기였던 것이죠. 가장 논란이 된 두 개의 항목만 살펴보겠습니다. 혐오 대상은 혐오 표현의 대상은 소수자 집단일 수도 있고 소수자 집단의 개별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수자 또는 소수자 집단이란 실질적인 정치 사회적 권력이 열세이면서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뜻합니다. 즉 여성, 소수 인종, 소수 민족, 동성애자, 장애인 등이 소수자에 해당됩니다. 남자도 혐오 대상인가요? 남혐이라는 표현이 소수자 혐오의 경우처럼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는지의 경우를 보아야 합니다. 남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소수자들처럼 차별받아온 과거와 차별받고 있는 현재와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라는 맥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문장은 홍성수라는 사람의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에서 인용한 인용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홍성수라는 사람은 저런 내용을 책으로 쓸 권리가 있고 출판할 권리도 있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똥을 싸고 휴지로 똥을 닦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인쇄한 제본용 종이로 똥을 닦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문 건강에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제 똥구멍도 아니고 개인의 취향이므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 저런 문장을 인용해 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성을 소수인종, 소수민족, 동성애자, 장애인 등과 같은 급의 소수자로 매도했습니다. 여성 혐오죠. 의도적으로 여성의 수를 왜곡한 것입니다. 앞에 소수를 붙여야 할 정도의 소수인종, 소수민족과 같이 놓일 정도로 여성이 소수 성별인가요? 인류의 절반이 여성인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권력을 잡기 힘들다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에겐 혐오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면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홍성수씨,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2018년 8월 27일 갱신된 내국인 수는 4,994만 3,260명입니다. 그중 남성은 2,492만 2,392명이고 여성은 2,502만 868명입니다. 남성 49.9%, 여성 50.1%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홍성수씨는 다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문장을 인용해서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에겐 혐오 표현이 성립하지 않으니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홍성수 씨가 여성 혐오자인 건 상관없습니다. 여성 혐오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책 내고 그 책으로 똥 닦는 거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여러분, 정부 부처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정부 부처에서 여성에겐 혐오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낸 겁니다. 여성 혐오를 조장한 거라고요. 정신질환은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러분, 저 논리대로라면 제가 여성가족부 여러분에게 혐오 표현을 사용해도 혐오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혼자고 여성가족부는 단체며 정부 부처니까요. 권력을 가진 다수자에겐 혐오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가요? 그렇게 뭐가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 여러분, 제발 병원 가십시오. 세금으로 똥 싸지 마시고 병원을 가십시오. 그리고 홍성수 씨, 다수자인 남성에게 혐오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성이 여성에게 혐오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흉자니 뭐니 하는 거 괜찮습니까? 같은 소수자니까 풍자와 해악이 약자에게 사용될 수 없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듣고 오신 것 같은데 이 둘은 완전 다른 말입니다. 약자에겐 풍자와 해악도 폭력이 될 수 있으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어떻게 강자에겐 혐오 표현을 써도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까? 다수자, 강자, 권력자에게도 혐오 표현은 성립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혐오 표현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개인은 항상 소수죠. 혼자니까요. 혐오 표현은 다수와 소수를 막론하고 지향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겐 성립하고 누군가에겐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홍성수 씨, 은근슬쩍 혐오 표현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여성가족부 여러분, 김치남, 김치녀 둘 다 쓰지 말자고 해야지 김치녀는 안 되고 김치남은 쓰라고 조장하는 것이 정부 부처에서 할 소리입니까? 여가부 이 X들아? 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 안 됩니까? 혐오 표현이잖아요. 성립되잖아요. 제발 상식적인 일처리를 하십시오. 홍성수 씨가 특이하게 똥 닦는데 왜 정부 부처가 끼어들어서 같이 설칩니까? 그것도 세금으로. 노벨 과학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 수상자가 18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상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노벨 과학상.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문학, 평화의 5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의 3가지 상을 흔히 노벨 과학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 수상자가 18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노벨상을 탈 만한 업적을 남긴 여성 과학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겠죠.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의 수상자를 모두 합치면 607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 수상자는 20명입니다. 599와 18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노벨 과학상을 2회 수상한 마리 퀴리, 존 버딘, 프레드릭 쌩어를 빼보겠습니다. 총 604명, 여성 19명입니다. 599와 18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이 사례집은 3월 4일 나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보통 10월 초에 발표됩니다. 그런데 설마 2018년 수상자를 제외한 건 아니겠죠? 2017년 자료, 그러니까 2017년 10월의 자료를 가지고 이 사례집을 만들었다는 걸까요? 진선미 씨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날짜가 2018년 9월 21일입니다. 장관되고 이 사례집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2018년 수상자가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관되기 전부터 준비했다 하더라도 설마 저 한 문장 검토를 5개월 동안 안 한 건 아니겠죠? 아무리 여성가족부가 세금 축내는 무능력한 정신질환 버러지들의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진선미 씨가 여자라서 장관된 무능력의 표본 같은 인간이라도 그러진 않겠죠?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 정보인데요. 세금으로 만들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수상자 물리학상 3명, 화학상 3명, 생리학 또는 의학상 2명, 총 8명을 빼면 599? 진짜야? 진짜 2017년 자료로 만든 사례집이야? 2019년 3월에 배포하면서 여성 수상자 2명이 빠지니 여성 수상자도 총 18명입니다. 2019년 사례집에 2018년 수상자를 포함 안 시켰습니다. 의도적인 자료 왜곡이죠. 2018년 수상자를 포함하면 여성 수상자 비율이 3.3%입니다. 그런데 2018년 수상자를 제외하면 3%죠. 무려 10% 차이가 납니다. 여성가족부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성 수상자의 수를 적어 보이게 왜곡까지 하시고 다수자인 여성에겐 혐오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여성 혐오를 조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부가 여성 혐오에 앞장서면 어쩌자는 겁니까? 수상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여러분, 이런 소리 아까 홍성수 같은 사람이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노벨상위원회가 성차별적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나 근거 있는 겁니까? 노벨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업적에 따라 수상자가 선정됩니다. 저런 발언은 노벨상 위원회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과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모든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 수상자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당해 보다 못한 업적을 남긴 남성 과학자에게 밀려 노벨상 수상에서 제외된 킹과 제너럴 엠퍼러 위대한 여성 과학자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여러분, 제발 정신질환을 병원 가서 치료하십시오. 현실 세계를 사십시오. 자기 부서가 뭐 하는 부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노벨상을 논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방송, 교육 이것저것 손대면서 여성 혐오 조장하니까 노벨상 위원회도 성차별 심사하고 그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제발 나대지 말고 여성가족부 할 일만 하십시오. 공무원 사회엔 상도덕도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일 처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정신질환 가진 분들도 공무원 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게 뭐 여러분이 잘나서 여성가족부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진선미 장관님은 본인이 무능력하지만 여성이라서 낙하산으로 꼽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제발 좀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정신질환을 가진 사회 부적응 버러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알프레드 노벨이 남자입니다. 주는 사람이 여성인 상을 원하면 그런 상 하나 만드십시오. 권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지만 여성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 하느라 오히려 경쟁력 떨어지게 만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성차별적인 상 만들어서 고생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님 무능력 상도 주고 하십시오. 세금 말고 당신들 돈으로. 계몽한다는 오만한 마음가짐으로 학생들한테 개소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 똑똑합니다. 정신질환 가지고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감히 학습에 간섭할 그런 수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성 혐오 좀 그만하십시오. 제가 말은 좀 험하게 했지만 그래도 여성가족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영상을 이번에 찍었는데요.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영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해서 다음 영상을 찍었는데요. 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그 영상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 주 꽁으로 날리고 당황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제가 또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신 여성가족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 여러분, 이거 칭찬 아닙니다. 작작하십시오. 지금까지 탈코르세 유튜버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